자, 그 쌤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 세웅님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웅님 질문 중에서 여기 채팅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미 채팅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하이앵글을 머리맡에서 보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앵글을 그냥 하이앵글로 그림을 그리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머리맡이라고 하면 이제 세웅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자, 요 정도쯤 그냥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리가 보이고 그리고 머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뭐 등이 이렇게 보이고요. 맞죠? 한 요 정도쯤 각도 말씀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팔이 이렇게 살짝 나오고 뭐 바지가 있다면 바지 이렇게 살짝 나오고 뭐 한 요 정도? 발이 있다면 발이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나오고 머리카락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나오겠죠? 한 요 정도쯤? 요 정도쯤? 뭐 요 뒤쪽에 있는 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옷의 끝부분 이 정도쯤인데 근데 요 정도에 있을 때 앵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정도의 앵글에서는 이게 완전히 하이 앵글이거든요. 완전히 풀 하이 이렇게 완전히 풀로 하이 앵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는 위에 있는 하이 앵글의 그 눈높이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로우 앵글의 눈높이를 그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앵글 로우 앵글 아이앵글이란다. 로우 앵글의 눈높이를 로우 앵글의 정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점 투시라고 한다 3점 투시라고 한다면 원래 하이 앵글은 3점 투시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1점 투시, 2점 투시, 그리고 3점 투시 이렇게 돼 가지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깊이 맞나요? depth 맞나? 뭐 하여튼 그 깊이고 깊이 그리고 이거는 아이 레벨 자 그냥 EL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EL 아씨 외국분 계시니까 그냥 뭔가 의식적으로 영어를 써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자 이렇게 하고 소실점 두 개는 이거는 뭐 2점 투시의 소실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나름 그쵸. 그래서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눈높이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잡혀져 있는 모습을 말해요. 보통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위로 요런 모습을 그린다면 뭐 한 요 정도쯤 머리가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몸통이 한 요 정도쯤 있고 어깨가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더 좁아져요. 이게 기본적인 로우 앵글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의 앵글이면은 보통은 이 눈높이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면 컷 안에서 눈높이가 약간 컷보다 약간 위쪽으로 가 있죠. 한 요 정도쯤 위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쯤의 높이에서 하이앵글로 봤을 때 눈높이는 여긴데 근데 이 정도쯤의 높이에서 하이앵글로 봤을 때는 눈높이가 어디일까요? 눈높이는 그냥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요. 화면 밖에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너무 조그맣게 그리나? 자, 잠시만요. 반가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람이, 자, 이렇게 서 있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카메라가 앞쪽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컷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카메라가 앞쪽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자 카메라 여기 있을 때는 눈높이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약간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이렇게 보겠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눈높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눈높이가 한 요 정도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면, 자, 요렇게 바라보게끔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요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서 눈높이가 어디냐? 뭐 한 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상태에서 눈높이는 여기기는 한데 이 카메라 앵글 그 렌즈를 기본으로 해서 자 여기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화면상에서 이 눈높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눈높이는 그냥 체크를 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생기는 이 깊이선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봤을 때 깊이선이란 뭐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소실점이 깊이선에 해당하는 소실점이 되겠죠. 깊이선은 항상 화면의 중간 정도쯤에 있고요. 포도 배경 투시 두 번째 강좌, 첫 번째 강좌에서 항상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더 올라갔을 때는 얘가 그냥 컷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컷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점점 컷의 반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가 점점 컷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반경이 한 요 정도쯤이 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컷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완전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자, 컷이 이렇게 있어요. 컷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풀 하이 앵글이니까 그냥 깊이선과 그리고 눈높이와 소실점이 기본 눈높이와 기본 소실점이 완전히 그냥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이 do you know 강남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 중간 정도쯤을 이렇게 소실점을 잡아주세요. 보통 하이앵글이라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풀 하이앵글이라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1.2C 같이 이렇게 소실점을 잡혀요. 이렇게 1.2C 같이. 하지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앞에서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1.2C고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이앵글 그 1.2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건데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거의 1.2C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배경을 그린다. 만약에 얘가 어떤 복도 같은 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도를 그려주면 돼요. 이 상태 그냥 이 앵글 그대로. 다만 여기에 이제 복도가 완전히 정면 상태로 보이겠죠. 여기에 무슨 하수구 같은 요런 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하수구 판넬 철로 된 거 그거 뭐라 그러나요?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물 빠지는 거 배수구. 그리고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냥 쭉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난간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난간 같은 거와 각도별로 전부 상상해서 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맞아요.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론이 있습니다. 1, 2, 3.2C 그리고 하이앵글 2.2C, 로우앵글 2.2C, 하이앵글 1.2C, 로우앵글 2.2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난간이 있다.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철봉이라고 생각하고 철봉을 쭉 그려요. 근데 1.2C에 가까운 느낌으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요 간격을 똑같이 맞추면서 자 똑같이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난간의 모양.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조금씩 더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정확한 거니까 그냥 그 길이를 그대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난간이 살짝 볼록 튀어나온 느낌을 묘사를 하려면 자 이렇게 안으로 조금 그래서 이 간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으로 일자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일자로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살짝 꺾이고 그리고 이런 꺾이는 장면을 묘사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요 선이 아래쪽까지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연결된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아주 약간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 어떤
벽 같은 거를 보면요. 요런 특히나 연구실이나 요런 벽들을 보면 판넬을 그냥 통으로 해놓은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섹션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섹션이 하나 더 갈라지고 둘 이런 식으로 판이 여러 가지가 통통통통 붙어서 뭐 하여튼 이런 벽이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일처럼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타일처럼 투시 안내선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또 나오는 느낌으로. 자, 그냥 일정 투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정 투시인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하이앵글에서 바라본 1.2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앵글 1.2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저 정도 하이앵글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써요? 이거는 정말 뭔가, 되게 막 불안한 느낌을 줄 때, 위에서 짓누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짓누르는 느낌이면은 뭔가 이 캐릭터가 뭔가 공격받기 전이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나, 뭐, 요럴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앵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각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앵글을 그릴 때에는 그 불안한 각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각도와 불안한 각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각도는 뭐냐면 정면으로 바라본 각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각도,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안한 각도는 그 외의 다양한 모든 각도들을 다 불안한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에서 뭔가 뭐 괴물이 이렇게 막 침 같은 거 흘리고 있어. 이렇게 이빨을 벌려가지고 입을 벌려서. 근데 이거를 떨어지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위에서 막 이렇게 툭 떨어져. 뭐 이런 게 뭔가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요. 이런 거 묘사할 때 이렇게 보통 연출을 하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막 고치러 가라 그랬는데 어디인지 몰라 캐릭터가. 근데 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위에서 뭔가 뭐 이런 물방울 같은 거를 투두둑 떨어지는 것을 머리에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연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각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신발 이렇게 반짝반짝 신발 또 반짝반짝 신발 그래요. 좋습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우 앵글이지만 1.2시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가 특징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왕 그린 거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명암 묘사나 아니면은 명암의 흐름이나 파악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띵띵띵. 바닥에도 약간 이런 찌꺼기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